강의장이 꽉 찼네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부자도 여러 부자가 있잖아요. 그쵸? 주식 부자, 건물 부자, 현금 부자, 땅 부자, 그리고 뭐 지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맥 부자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단 한 가지, 공평하게 주어지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시간이에요. 부자의 시간도 24시간, 저의 시간도 24시간. 그렇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그쵸? 네.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시간, 이렇게 같은 곳에 같은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집중해서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걸 좀 보게 돼요. 이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대로 먹어보지 않고 제대로 일해보지 않고 기회를 코앞에서 놓치는 그런 분들이요. 되게 시간이 지나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 또 알아보시고 또 공부해보시고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과 노력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 전체를 바꿔준 게 바로 유산화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떤 계기로 유산화를 만났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좀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 교통비를 벌어야 했는데 용돈이 없었고 교통비가 없어서 이렇게 두세 가지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옷가게에서도 했었고 또 핸드폰도 했었고 그리고 방학 되면은 그 공장에 가서 약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때는 나이가 어려서 제가 가난이 좀 불편하구나라고만 생각했지 다른 생각이 크게 없었고요. 대학에 너무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또 벌기 위해서 두세 가지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알게 돼요. 가난은 불편한 게 아니라 힘든 거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지? 내 친구들은 보면은 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은 나와 같은 상황을 물려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운이 좋았어요. 제가 취업을 이렇게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남들은 되게 부러워했고 저도 높은 연봉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월급을 받고 다니는 그냥 직장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점장님 그리고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저거를 평생 하면서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고민을 해요. 대안을 찾고 그래서 제가 또 육아휴직 중에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합니다. 아이들 간식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11번가 옥션, G마켓, 쇼핑몰 이렇게 오픈마켓이 있었고 때를 잘 만나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키즈카페와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한계였냐? 경쟁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저의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하고 보낼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쁘다 보니까 이게 놀면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생각하죠.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맞을까? 그동안 그렇게 찾던 삶이 맞을까? 그래서 또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개인 사업까지 했는데
제가 출산할 때 빼고는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항상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과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할까?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열심히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때 알게 돼요. 그래서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구나. 선생님은 늘 말씀하시죠. 이렇게 출발선은 누구나 같다고. 근데 저는 이 말에 공감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어렵게 인생을 출발했고 다른 누군가는 금수저로 좀 편하게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어떤 출발선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나요? 저처럼 출발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또 고민해요. 제가 찾은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개인 사업을 하면서 건강을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 내가 만들어 놓은 노력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직업. 제가 공부하고 알아보고 일해본 결과 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어떠세요? 일상이 많이 변하셨죠? 뉴스를 요즘에 보면은 좀 한숨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대출 이율이 올라서 예전에 50만 원 내던 사람이 대출 이자를 100만 원 정도 내고,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40% 가까이 다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도시가스 요금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비슷하게 썼는데 금액은 2배, 3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더 오를 수밖에 없대요. 도시가스 요금이. 그래서 2023년 12월은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마트에 가면은 장 볼 게 없어요. 그쵸? 아이들 간식비 다 올랐고 4월이면은 전국적으로 교통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보다 먹고 사는 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기에도 손 소독 잘하고 마스크 끼고 유사한 제품 믿어서 그런지 뭐 지방으로 출장도 가고 밖에 나가서 미팅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더 걱정이에요. 자,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 매출이 70% 이상 매우 감소했다라고 답한 게 지금 70% 가까이 되죠. 그리고 강남에 가면은 1층에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명동도 그렇고 앞으로 폐업률은 더 늘어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가계소득은 어떨까요? 근로소득이 2003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만 원 정도니까 얼마 안 되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20만 원이 사실 우리한테 다가오는 체감가는 10배 이상인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신의 직장이라고 사람들이 너 정말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군 중에 9위가 은행원이에요. 제가 여지까지 이제 은행에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년 고민하고 좀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산화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죠. 여기 2020년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를 볼게요. 5년 안에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최대 50%가 기계나 장비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가장 높은 직업군은 영업, 운전, 운송, 그리고 경영, 금융, 보험, 미용도 있고 경비나 청소직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이나 커피숍에 가면 누가 주문을 받나요? 맞아요. 기계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주문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저기 커피 제조도 로봇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그 치킨을 튀기는 로봇을 봤거든요. 치킨도 로봇이 튀겨주고 음식점에 가면은 서빙하는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게 현실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 기사가 났어요. 쿠팡에서 3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고요.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보다 로봇과 기계가 훨씬 많고요. 쿠팡이 로켓 배송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 자동화 기계 설치를 하고 나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로봇과 기계를 24시간, 365일
이렇게 풀가동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에 감정적인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느니 내 마음대로 24시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로봇을 쓰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환경오염은 점점 심각해져서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물가는 2배에서 3배 오르고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안한 미래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제 지인은요,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떨까요?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부자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거든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안한 미래에 투자하지 않았고요.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어떤 선택? 제 2의 직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4가지 직업의 조건을 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소득의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업. 저는 유산화를 만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진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 제 사진을 보시면 깜짝 그렇게 놀라실 텐데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시대를 앞서는 전망성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직업이 존재를 하죠. 근데 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딱 이 2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물통소득, 하나는 파이프라인 소득. 물통은 내가 직접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물은 소득이고요. 물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물이 많이 담기겠죠. 근데 그만큼 시간과 노동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우리는 노동소득이라고 하고요. 옆에 수도꼭지를 볼게요. 저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잠글 때까지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듯 일정 시간, 노력, 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거, 즉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돈이 되는 것을 우리는 권리소득이라고 해요. 저는 이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권리소득을 원했습니다. 자, 여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서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소득의 구조를 이렇게 4분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 세계 95%의 사람이 E와 S의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5%는 B와 I의 존재한대요. E와 S는 아까 봤던 그 노동소득, 그리고 B와 I는 권리소득이에요. 우리는 노동소득에서 권리소득으로 넘어가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E는요, 봉급생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인. 여기 65세의 라이프 스타일 통계 자료를 보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내일처럼 직장에 뼈를 묻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부자가 될 확률은 단 1%.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나 또 친인척에 의존하는 경우는 70%.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퇴 시기가 65세가 아니죠. 더 앞당겨져서 50에서 55세 사이예요. 자, 평균 기대 수명은 140에서 150세. 은퇴 후에 우리는 최소 30년에서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겠죠.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 치킨집을 열거나 은퇴 자금으로 음식점을 차리거나 그런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자, 밑에 S는요,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를 얘기를 하죠. 여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성공할 확률은 단 5%, 그리고 5년 안에 도산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85%. 저는 이 2가지 삶을 살았더라고요. 자, 옆에 볼게요. I, 투자가예요.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면 가능한 일.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B를 볼게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LG나 삼성, 현대, 일정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오너가 없어도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죠? 맞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뭐 메가커피, 투썸, 백다방, 쿠쿠 뭐 이런 거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살라고 하면. 세 번째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만드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잘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볼게요. 자, 노동소득은 직장인, 전문직, 개인 사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인 다니면 안정적이라고 하죠. 네, 안정적이에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만 안정적이고 개인 사업도 개인 사업 하는 동안에만 안정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하거나 몸이 아파서 개인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소득이 끊깁니다. 이게 과연 안정적일까요? 옆에 볼게요. 건물주, 작가, 음반 제작자, 네트워크 마케팅. 건물주도 처음부터 건물주가 돈을 버나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층, 2층, 3층, 4층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비용도 들이고 난 이후에 소득이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미비한 것 같지만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서 이렇게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해요. 제가 말하는 계속 지속적인 수입, 이 권리소득을 제가 원하고 있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2000년 이전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중간 유통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걸 유통업자 주도형이라고 하고요. 2000년 이후에는 중간 유통 단계가 좀 빠졌어요.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예, 이거를 또 기업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죠. 중간 유통 단계를 아예 줄였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이걸 소비자 주도형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소비자가 원하니까, 그리고 트렌드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판매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점포가 없어요. 저는 개인 사업할 때 인테리어비, 권리비, 보증금 이렇게 내면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죠. 회원들은 제품을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구정 광고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 그룹을 형성하는 거. 즉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권리 소득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직장인과 네트워크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레버리지였고요. 두 번째는 상속이었어요. 여러분들 레버리지 뜻이 뭐죠? 지렛대 효과죠. 여러분들이 이 레버리지 뜻을 잘 이해하고 이 일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표에 있습니다. 자, 직장인 1월에 나 혼자 일을 해요. 2월에도 혼자 일하고 1년이 다 되어도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밑에 네트워커는 1월에 저 혼자 일을 해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알려줘요. 한 명한테 알려줬더니 2월에는 2명이서 시작하고 2월에 그 2명이서 또 한 명한테 각각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4명이 되고 4명이서 그냥 한 명한테만 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4월에 8명이 돼요. 처음에는 이 숫자가 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기 12월로 가볼까요? 2,000명이 넘어가요. 한 명에서 일하는 것과 2,000명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겠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거를 확신하시게 되면은 일이 재밌어져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이 일이 또 쉬워지고요. 밑에 볼게요. 나 혼자의 100%의 노력보다 다른 100명의 1%의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 낫다. 이걸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배에서 5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직접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 6년 차가 됐고요. 이 일이 진짜 현실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빠르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3년에도 만드시고 1년 안에도 이 수입을 만드시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주요 제품 1위가 압도적이죠. 영양제, 2위는 화장품, 3위는 생활용품입니다. 앞으로 영양제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아까 직업의 조건 중에서 세 번째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시대를 앞서는 전망성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라.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기술, 헬스, 웰니스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조가 넘는 산업의 규모고요. 기술 산업은 3조가 조금 넘어요. 자, 헬스, 웰니스 산업은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12조 가까이 되는 산업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병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는 약물 치료와 발병 후의 치료에 집중하는 현대의학보다는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할 거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의약품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변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140세, 150세까지 이렇게 살면서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고,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날씬하게 살고 싶고, 그런 욕구는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헬스 웰니스 산업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자, 이분은 미국 역대 대통령 2명을 보필한 경제학자인 폴 제인 필저예요. 성공하셨고요. 아주 부자예요. 그분이 웰니스와 인터넷이 만난 직접 판매 산업의 다수의 차세대 100만 장자를 매출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옆집 언니 그리고 제품을 먹어보지 않고 일해보지 않는 사람들 말에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험자의 말, 또 부자의 말, 그리고 성공하신 분의 그런 말들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르는 기준을 제시를 해놨어요. 이 6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유사나라는 회사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 네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다섯 번째,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안정된 회사. 여섯 번째는 보상 플랜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사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사나는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진정한 건강이란 뜻이고요. 회사 이름만 딱 들어도 건강을 엄청 생각하는 회사구나 라고 아시겠죠. 이분은 기업가가 아니라 의사예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신 마이런 웬치 박사님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경영 이념과 비전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유사나는 1992년 이렇게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창립이 돼요. 저는 이곳에 사업을 하면서 2번을 다녀오게 되는데
다녀온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커졌고, 두 번째는 저의 확신이 커지면서 유산화 사업의 성장 속도에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오면은 여기를 반드시 다녀오세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글로벌 회사예요.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92년에 미국에 창립된 이후에 지금 31주년, 2003년 한국 지사가 설립돼서 현재 20주년. 우리 5월에 아주 큰 행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 최초로 아시아 컨벤션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저도 기대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유산화는 뉴트리션 전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료의 수급, 제조, 공정, 유통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면은 라벨에 보면은 제조원과 판매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한번 상담도 해보시고 보셨을 거예요. 자체 생산하는 회사의 제품과 외주 업체에 돈을 주고 만드는 회사의 제품은 제품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0%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거. 자, 재무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의 재무 구조는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유산화는 96년에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에 2011년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뉴욕증권 거래소는 아멕스, 나스닥과 함께 미국의 3대 증권 거래소예요. 세계 최대의 규모의 증권 거래소고요.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려면 기업의 규모, 이익 창출 능력 등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등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회사나 등재될 수 없다. 이 의미는 그만큼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안정된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산화 코리아는 2003년에 한국 지사가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올해 저희의 목표는 얼마일까요? 50%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컨벤션과 신제품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는 앞에 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짧게 보고 갈게요. 현대사회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냉동식품 등으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고요. 요즘 사람들 좀 예민해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몸 안에 독소와 염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비워낼 수 있는 유산화의 비움 프로그램이 있고요. 비우기만 하면 안 되죠. 질 좋은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채움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0년의 연구 결과 끝에 나온 바르는 영양제 셀라비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한번 써보시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시지 못하실 텐데, 나 아직 셀라비브 써보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강의 끝나고 바로 써보세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자, 여기 계신 85명 흰색 가운을 입고 계신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 영양학 박사,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는 자체적인 연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회사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담스러우니까. 저희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비용을 1년에 얼마를 투자를 하나, $10,00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에 돈을 주고 자문을 구하던가 외주업체에 돈을 주고 제품을 생산하면 일이 쉬워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품, 우수한 제품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겠죠. 유산화의 비전을 또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아까 강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죠. 1600개가 넘는 비타민 비교 분석했는데 유산화 헬스팩이 별 5개를 받고 우수한 제품력이 증명이 되었죠. 이 책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계에서도 인정받았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대상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제품이고요. 컨슈머랩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의 안에 있는 내용물과 라벨에 적혀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어떤 회사에서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컨슈머랩에서는 제품의 함량, 순도, 라벨의 정확성 등을 테스트해주는 제3의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에요. 각각의 제품을 매우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를 해요. 소비자는 공개된 걸 보고 제품의 품질과 건강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죠. 유산하는 세계적인 소비자 연구기관인 컨슈머랩에서 유효성 검사를 받음으로써 우수한 제품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PDR과 CPS. PDR은요, 미국 FDA의 가장 권위 있는 건강 정보가 담긴 모바일 앱이고요. CPS는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얻은 백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표준 지침서예요. CPS를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의학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책에 유산한 제품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5,600명의 국가대표 선수,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유산한 제품을 믿고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하는 스포츠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선정한 금지 성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산화 제품을 먹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최대 100만 달러까지 선수 수입의 2배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산화의 확신은 업계 내 입지를 다져주고 믿을 수 있는 영양제를 제공한다는 그런 회사의 사명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왜 약국이나 마트에나 병원에서 만나보지 못했을까? 미국 컨벤션에 다녀온 이후에 알게 됩니다. 마이로 웬치 박사님은요, 이 좋은 제품이 상점이나 매대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달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좋은 제품은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헬스팩 함량, 순도, 생체 이용률 보면은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약국, 그 다음에 병원에서 우리가 헬스팩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마진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대에 사 먹지 못하겠죠. 30만 원 이상은 줘야지 사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의 보상 플랜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산화를 가입하는 방법은 이 2가지예요. 제품을 애용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냥 소비자 회원, 그리고 제품을 통해 건강과 함께 재정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저 같은 비즈니스 회원 2가지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상 플랜 특징 6가지. 이거는 좀 잘 외워두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유통 라인을 구축해서 팀을 성장시키는 방식. 그리고 월급 주는 회사 아니고요, 주급 주는 회사예요. 세 번째는 기피의 제한이 없어요. 어떤 회사는 단계를 제한하던가 직급을 제한하는데 저희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다. 그리고 소실적의 20%로 동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실적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잔여 실적이 무한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입에 한계가 없다. 금액이나 기간이나 인원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자, 바이너리 방식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유통 라인을 구축을 해서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팀을 성장시키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면 하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포인트를 제가 공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점수가 늘 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큰 실적으로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작은 실적의 20%,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직급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사실 모든 회사가 이 삼각형 구조 아닌가요? 지금 입사한 사원은 적은 연봉을, 그리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 되면서 많은 월급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도 이렇게 구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급이나 기간에 따라 3, 6, 9, 12 이렇게. 근데 저희는 옆에 볼게요. 누구나 똑같이 20%를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게 더 피라미드 같아 보이세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이시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선입견을 버리고 관점을 바꾸시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고요. 여러분,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큰 실적에서 작은 실적을 빼고 나머지 점수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을 때까지 무한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는 마감이 없어요. 일마감, 월마감, 주마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마감이 있는 회사는 이렇게 0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감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여 실적으로 무한 이월이 가능하다. 받을 때까지. 자, 그렇다면 후원 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산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제품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회독을 하게 되면은 200포인트, 현금으로 한 50만 원 정도면 이렇게 온라인상의 가게가 한 개가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해독 플러스 뭐 아이들 비타민 조금, 그리고 화장품 조금 이렇게 쓰면은 400점에 현금 한 100만 원 정도면 이렇게 가게 3개가 오픈이 돼요. 한 개와 3개의 차이점. 같은 노력과 매출로 수입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3개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는 4개로 시작할래. 그건 안 돼요. 누구나 똑같이 3개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3개로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 해독을 했고요. 3주짜리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상의 가게가 3개가 자동으로 오픈이 되더라고요. 한 달 다이어트를 하니까 저는 5kg를 감량을 했고요. 옆집 언니가 야 나도 해볼래. 한번 나도 해볼게. 이래서 이번에 한쪽에 가입이 됐어요. 근데 이 언니가 다이어트를 너무 잘해서 2달 만에 14kg를 감량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나도 해볼래 해서 한쪽 라인이 탄탄하게 이렇게 제가 후원도 하고 미팅도 하면서 탄탄하게 성장을 시켰고, 저희 첫째가 아토피가 많이 심했거든요. 피부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건강 정보와 경험을 제가 공유를 했더니 학교 엄마, 그 동네 아줌마들이 또 나도 써볼래 하면서 3번의 반대쪽에 가입이 되고 저는 거기를 열심히 후원해서 팀을 구축하게 됩니다. 2줄 라인을 제가 탄탄하게 성장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최대 월 700만 원까지 통장에 입금이 됐고요. 회사에서는 1번 가게 기준으로 꽉 채우게 성장했다라고 해서 선물을 줬어요. 선물. 여기 보면은 4번 가게, 5번 가게를 보너스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제가 친구한테 이 비즈니스 너무 괜찮아, 나랑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사업을 전달을 하고요. 그 친구가 비전을 보고 또 미팅도 하고 한쪽 라인을 또 이렇게 제가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3개 라인을 성장시켰을 때, 자, 1번에 700, 2번에 800을 더해서 월 1,500만 원까지 제가 통장에 입금을 받을 수 있고, 1번 가게와 마찬가지로 2번 가게에서도 꽉 채우게 성장했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6번 가게, 7번 가게 보너스 가게를 줘요. 마지막으로 한쪽이 비었어요. 3번 가게 한쪽이. 그래서 친척 언니한테 제품을 전달했고, 언니가 먹어보고 써보고 하더니 가족한테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쪽 라인을 이렇게 제가 후원하면서 4개의 라인을 성장시켰을 때 1번 가게 700, 2번 가게 800, 3번 가게 900을 더해서 월 2,4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적인 보너스 가게 8번, 9번을 보너스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4번부터 9번까지 회사에서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를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성장시키고 싶은 라인 파트너 밑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저는 또 여기 4번 가게 좌우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열심히 이 가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5번 가게, 6번 가게, 7번 가게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 개 가게를 꽉 채우게 성장시키면 월 700만 원, 유산화에서 골드라고 부르고요. 두 개의 라인을 꽉 채우게 성장시키면 월 1,500, 루비고요. 가게 3개 라인을 꽉 채우게 성장시키면 월 2,400만 원, 에메랄드. 3개에서 시작했지만 6개의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를 제가 받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9개를 꽉 채우게 성장을 시키면 놀라지 마세요. 이게 연봉도 아니고요. 월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월에 9,900만 원이고 5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수입에 한계가 없다. 금액이나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나 이런 금액에 제한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혜택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월 25만 원에서 45만 원 유산화 제품을 먹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후원 수당이었고요. 유산화는 보너스가 많아요. 매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여행 보너스. 그 중에서 이 매칭 보너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매칭 보너스는 나만 잘 돼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아니고요. 내가 소개한 파트너가 잘 돼야 받을 수 있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신규 파트너가 비즈니스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서 8주 안에 저와 같은 자격증을 땄을 때 회사에서 2.5에서 15%를 보너스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숫자로 풀어드릴게요. 저는 에메랄드고요. 제가 2천만 원을 월에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와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15%, 2천만 원에 15%면 얼마죠? 300만 원. 300만 원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고요. 곱하기 12 하면 3,600만 원. 누군가의 연봉을 누군가는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더 성장하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니까 제가 원스타가 됐을 때 월 4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5% 600만 원. 1년이면 벤츠 하나를 그냥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도 이제 루비도 나오고 파트너가 에메랄드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원스타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가는 15%를 제가 보너스로 받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 보시면 평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간의 제한도 없고요. 인원의 제한도 없고요. 금액의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꼭 하셔야 되는 보너스이다. 유산화는 1년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서 3번까지 국내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요. 저도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가보지 못한 여러 곳을 다녀왔어요. 우리가 지금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제주도 프로모션입니다. 그쵸? 아직 3차와 4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전 안 하신 분은 꼭 한번 해보세요. 유산화가 보내주는 여행은 참 특별하고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 2번째는 이 상속이었습니다. 가난을 저의 시대에서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이게 유산화로 가능하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10년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30년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영원히 인정을 해준대요. 아이들한테 무언가 영원히 남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 행운이자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유산화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후원 수단과 다양한 보너스를 받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 개의 가게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4주마다 매 4주마다 100점. 100점이면 저 하나 헬스팩, 아이들 비타민 조금 이렇게 하면은 100점이 되고요. 2개 이상의 가게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4주마다
200점. 나와 신랑 헬스팩 한 상자 한 상자, 그리고 아이들 비타민, 화장품 조금 이렇게 쓰면 200점인데 4인 가족이 먹고 쓰는 거는 사실 200점이 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아래예요. 직급이나 사업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10개든 20개든 많이 늘어나도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뭐 원스타라고 유지 실적이 400점, 600점, 800점 이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다. 자, 유산화를 시작하는데 두렵고 어려우시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사던 그 샴푸 그리고 바디 용품을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고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사 먹던 그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고요. 전반적인 모든 일은 회사에서 해줘요. 볼게요. 회사에서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리하고 발생되는 수입을 회원에게 공유하는 일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드폰 하나로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제가 코로나 때 이 핸드폰으로 2직급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최초이자 최고의 그룹인 유니스타제에는 유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은 뭐냐면 초기 사업자가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사업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비즈니스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어플에 초급, 중급, 고급의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스킬 그리고 건강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가입했어요. 그러면 초급이죠. 근데 유맵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일이면 고급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로 해외에 있는 사업자, 지방에 있는 파트너를 교육하거나 관리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이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이거 혹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그리고 또 아파서 개인 사업을 조금 잠깐 쉬었을 때 저는 바로 수입이 끊기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파도 수입이 끊기지 않는 그런 권리소득을 원했어요. 기회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회의 문을 넘고 누군가는 앞에서 망설이고 누군가는 앞에서 포기를 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산화라는 기회를 꼭 잡으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나 그리고 내 가족, 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유산화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유산화라는 멋진 기회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